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 6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내렸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영국, 프랑스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시켰습니다. 5월부터 개인사업자가 연대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금융기관 대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대 보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축은행 피해 구제를 두고 위헌입법 논란을 빚은 정치권이 이번엔 세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유보될 전망입니다. 애플 주가가 사상 처음 $500를 돌파했습니다. 아이패드 3 출시 가능성과 배당금 지급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일정 1부 시작하겠습니다. 달력상 빨간 날은 아니지만 짝에는 그들만의 설렘이 있는 날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죠.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초콜릿과 같은 달콤한 소식이 조금 있어야 될 텐데요. 오늘 개장하기 전에는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디스가 유로존 6개 국가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내리거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신용 등급 내리는 일 예고된 악재여서 많이 주식시장 흔들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 긴축안 통과는 어제 이미 선반영된 좋은 재료라 전반적으로 재료에는 흔들림이 없는 증시인데요. 외국인들 수급이 이어지고는 있는데 조금 약해진 것이 부담인 가운데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에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천억 가까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순환매도 이어지네요. IT와 자동차의 강세가 이틀 연속 나옵니다. 오늘 삼성전기,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초콜릿 받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엿새째 랠리라는데 종목 얘기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악재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국내 시장도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월 14일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황제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는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요. 개인과 외인이 여전히 순매수를 하고 있지만 기관과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가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1% 하락한 200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원 가까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전환하면서 4거래일째 매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이 264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거래 연속 순매수하면서 현재 543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시 1923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닥이 6일째 상승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54% 상승한 53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8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96억 원, 기관은 12억 원 소폭 매수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오늘 환율은 무디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보다 1원 10전 오른 1,123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 한때 하락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여기에 달러 매수가 유지되면서 재차 반등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어제보다 2원 20전 상승한 1,12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업과 철강, 금속, 건설업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과 전기전자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가 0.28% 강보합권에서 108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강보합권에서 6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 넘게 상승하면서 33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한지주는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KB금융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3.14% 하락하면서 18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J홈쇼핑이 1.26% 강세 보이면서 27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 ICT는 2% 넘게 빠지고 있네요. 현재 8,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1.17% 상승하면서 11만 2,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FA 역시 2% 넘게 강세 보이면서 5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포스코 캠텍은 1.74% 빠지고 있네요. 현재 15만 7,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무더기로 강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은행주들 역시 휘청이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우리금융이 2% 넘게 빠지면서 12,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기업은행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BS금융지주도 2% 넘게 하락하면서 12,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태양광주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제품 수요가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관련주가 동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OCI는 1.67% 오르면서 3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에너지도 5% 넘게 급등하면서 9,52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는 13% 넘게 상승하고 있네요. 현재 9,3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제의했다는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세입니다. 로만손이 8% 넘게 급등하면서 4,270원에, 광명전기도 11% 넘게 현재 급등하고 있고요. 이화전기도 14% 넘게 오르면서 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선진국 경기 회복 기대감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3.74% 넘게 오르면서 9만 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컴투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 게임을 핵심 콘텐츠로 확보한다는 것이 인수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현재 8% 넘게 급등하면서 2만 1,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골드만삭스 투자펀드의 지분 매각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 전환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62% 상승하면서 현재 4만 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2시 좀 넘기면서 다시금 약간 빠진 그런 분위기인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플러스 유지 중입니다. 이번에는 동양증권으로 가서 여의도 시각 한번 듣기로 하죠. 오늘은 이재만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와 무디스 재료에 대해서 시장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전반적으로는 좀 속도 조절 양상이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전일에 스페인 은행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고요. 반면에 호재로서는 그리스 쪽이 긴축안을 통과하게 되면서 2월 15일에 있을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쪽 구제금융안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호재하고 악재가 다소 섞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도 약보합, 강보합선을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특징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는데 그런 반면에 프로그램 쪽에서는 물량이 3천억 넘게나 나오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조금 현물 시장에서는 약화되는 모습, 그리고 프로그램 쪽 관련해서는 이제 매도 물량이 강하게 좀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를 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다소 당시에 물량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쪽의 매수 강도가 다소 약화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외국인의 매수 금액 자체가 9조 원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유입이 됐었고, 다소나마 조금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에 거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쉬어가는 듯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특징인데요. 오늘은 IT 2등주들의 상승세도 좀 눈여겨 보여지네요. 마감 전략 감안해서 세워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이제 IT 관련 업종들은 대체적으로 근본의 상승에 상당히 좀 주도주 역할을 많이 했던 업종입니다. 한 상승 사이클이 끝나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주도주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과거 주도주의 특징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든가 이런 건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1등주인 삼성전자 이외에도 2등주인 LG전자라든가 이런 주 쪽으로 이게 매기가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수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게 되면 이동주라든가 아니면 중소형주 쪽 관련주 쪽에는 아무래도 좀 상승 탄력이 대형주 쪽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이동주, 중소형주에 대한 또 긍정적인 얘기였군요.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딱 2,000포인트 찍고 있습니다. 낙폭은 다시금 약간 커지는 양상인데요.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은호색 투자 전략 역시 김민수 차장님 의견 먼저 확인해 보면요. 2,000선 중심의 속도 조절, 보유 전략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매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500억대밖에 안 됩니다. 최종대 차장님은요. 2,000포인트 안착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고 업종 순환매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저평가된 종목이나 또한 관심 업종에 대해서는 분할해서 사거나 먼저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신승효 대표님은요. 투자 심리는 당분간 좋아질 텐데 대형주 중심으로 키 맞추기 순환매 염두에 두자고 하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역시 순환매 장세인데 낙폭 과대주 위주의 트레이딩 접근 얘기하셨고 김영진 이사님은요. 오늘 베이시스가 많이 축소되는데 프로그램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현재 프로그램 매물이 3천억 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한번 볼까요? IT와 자동차, 최근 들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순환 사이클의 업종이 되겠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기계, 건설, 비금속, IT, 운수장비, 오늘 약간 좀 약한 철강과 바이오 제약까지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신승일 대표님도 역시 최근에 소재 섹터인 철강 편입하셨는데 게임도 최근에 들어왔죠. 게임은 오늘 아주 상승률이 또 돋보입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순환매 장세라고 아까 분석해 주신 분인데 IT 건설, 특별히 화학 가운데 태양광, 철강과 기계, 지주사, 그리고 어제부터 자동차, 부품주까지 관심 업종에 넣고 계시고요. 김영진 이사님은 기간 조정 내 상승 연속성에 한계가 있다. 오늘 또 프로그램 쪽도 물량 소화 중인데요.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만 한정하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장중 시장이 다시금 2,000포인트에 정확히 걸려있는 가운데 2,000포인트 안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가운데 전략은 업종 순환매에 맞춰야 된다. 오늘 이런 의견을 보내주신 하나대투증권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000포인트 안착 여부 확인하자 업종 순환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까요? 예, 그 부분 사실은 이제 고민이고요. 2월달 내내 2월달 그 옵션 만기 이후부터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전략의 변화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수의 상승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극복하자고 계속 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수가 1960포인트 돌파 후 조정을 기다렸지만 어느새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한 기대감과 이후 새로운 상승에 대한 성급함까지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유동성과 외국인의 힘이 아직도 바닥을 모르고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달에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살 것인가, 매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지난주까지 오리무중이라고까지만 했는데 채권시장 동향, 환율시장 동향, 해외시장 동향까지 다 봐도 어느 한 곳 증시 하락을 예측할 만한 신호들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들이 단기 매매 관점에서 주가 단기 상승 및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만이 증시 하락을 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막연하게 주가가 이쯤이면 조정 내지는 하락을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오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오리무중의 상태로 일주일이 지나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시야를 멀리 내다보면서 저 멀리 큰 목표를 보면서 걸어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조금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 투자자들이라 하면은 1번 그래프보다는 주봉 그래프, 월봉 그래프를 보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후반부터 업종 순환매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 주식시장을 보면 단기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업종의 상승을 견인했고요. 대신 지난주까지 상승을 했던 대형주들이 소종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러한 업종 순환매도 대대 상승 중에 나타나는 공통점이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이끌면서 주가 상승 이격이 과한 종목들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할 힘을 비축하고 선조정을 보였던 종목들은 다시 바통을 바꾸어서 다시 상승하는 것이 전형적인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업종 순환맵이 코스닥 우량주의 순환맵까지를 기대해보고 있는 전략의 변화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주봉과 월봉을 보자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실 때 제가 열어보니까 일봉 보면 조금 쉬는 것 같지만 주봉이나 월봉 보니까 추세는 역시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2000포인트 안착에 성공한다면은 몇 포인트까지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전략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2월달 특히 옵션 만기 이후의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시장의 대체적인 생각은 글로벌 유동성 상황은 우호적이나 외국인 매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볼 때 개인들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가 약해지면 곧바로 주식을 매도할 거란 생각으로 주식 매도 및 펀드 환매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도 7월달, 8월달 급락에 대한 잘못된 주식 스트레스성 대응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아닌 매도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은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길게 내다보면 우량 종목을 보유하는 전략도 좋은 전략입니다. 현재 시장의 외국인 매수가 결과론적으로는 유럽 재정위기 완화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언제까지 얼마나 살 것인가에 대한 궁금점은 여전합니다. 즉 전문가로서 좀 창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유동성의 공급으로 현재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지만 언제까지 얼마만큼 지속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매수 규모가 줄 수 있어도 이것이 매도 신호가 아니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하나대투증권 레포트를 보면 현 시점에서 펄하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시장의 상승 여력을 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서도 대략 한 10% 정도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 선까지도 넘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승을 위한 유동성 공급은 2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이 ECB가 2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이 글로벌 금융 지표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유로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또 위험 자산 쪽으로 투자가 확산된다면 이머징 국가로의 작은 흐름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강도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이러한 유동성 흐름에 몸을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기적으로 이번 주 변곡점을 한번 찾아본다면 현재 다우지수가 12,800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가와 미국의 선물 만기일까지 연관 지어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로 들릴 수도 있지만서도 미국 지수가 글로벌 증시의 영향성을 생각한다면 미국 지수의 방향성이 세계 지수의 방향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난 1월 12일 날 옵션 만기일 날 지난달이 되겠죠. OCI 주가의 상한가 마감을 보고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신호로 판단했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변에선 여러 가지 판단의 자료를 주지만 우리들이 간과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 반성을 종종 해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지금 OCI의 주가의 흐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계속해서 기계, 건설, 비금속, IT, 운수 장비, 철강, 바이오, 제약까지 업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저번 주도 말씀드렸듯이 좀 더 유동성을 확인하고 포트폴리오 변화를 좀 주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IT 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을 대표해서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IT 부품 관련 종목과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지수 추가 상승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심의 이 두 종목에 대한 역할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주가가 더 상반되게 움직이긴 했으나 전 미국 증시 상승 마감과 함께 애플 주가가 $500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주가 상승은 추가로 기대를 하고 있고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매우 우호적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 부품 종목들의 2012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상대적 저평가 해소가 되고 다른 업종과의 키 맞추기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IB투자증권에 의하면 코스피의 과거 주가 순자산 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영역 대비 현 주가 수준이 여타 다른 섹터에 비해서
경쟁 업체에 대해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말씀드린 것 같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없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매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종목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종목은 성우하이텍입니다. 우리 투자증권 작년 말 레포트를 보면 목표 주가가 22,000원이었고요. 투자 의견 다소 보수적인 매수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작년 3분기, 4분기 순이익 예상치를 하회하였고 2011년도 11월 말이 되겠죠. 무상 신주 물량도 어떤 수급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주가 12,000원 바닥을 추준해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동차 업종이 여타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할인 중이지만 순환매를 기대하면서 목표가 한 2만 원 정도로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성전자, 현대차 관심 갖지만 더 넓게는 이 순환매 매기가 관련된 부품주까지 들어가길 기대한다. 오늘 자동차 부품주 가운데 성우하이텍까지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에 앞서서 1월 옵션 만기일에 상한가를 친 OCI의 주가가 우리 시장 전체 변곡점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그러고 보면 참 OCI가 빠르게도 올라왔는데 OCI 향후 주가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시장에 지금 어떤 구체적인 의미의 변곡 역할을 OCI가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먼저 이 작년도 이제 올해 1월 달에 OCI의 변화를 보고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OCI가 주가에 대해서 선반영을 했으며 그에 따라 주가가 상승 탄력이 꺾이지 않는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1차적으로 보면은 OCI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태양광 업체의 어떤 이익 모멘텀이 유럽에서 보통 많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 주가가 꺾일 때부터 OCI가 먼저 꺾였고요. 이에 이제 반등한 어떤 조치는 먼저 유럽 위기가 와야 되는 시점에서 OCI가 먼저 선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점에서 지금 OCI의 주가를 좀 눈여겨보면서 함께 종합주가 지수도 눈여겨보는 것도 참 재미있는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지류에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주는 주가 OCI의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분석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지수 부담 요인 프로그램 매물인데요. 이번엔 선물 쪽 동향 한번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프로그램 매물도 다시금 한 3천억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 만기일보다 베이시스는 조금 더 안 좋아진 것 같네요. 예, 일단 오늘 선물 시장 흐름 정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 262.40으로 출발을 하여서 장 초반 11선의 지지를 받고 5일선 돌파를 시도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졌고 장 초반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결국 5일선 돌파에 실패를 하고 이후 외국인의 선물 순매도 전환으로 오전 263.75를 장중 고점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결국 지수는 시가선 아래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또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반등세는 약했고 지수는 12시 20분쯤 오전 저점이었죠. 261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반등해주는 이중바닥 형태의 패턴을 보여주며 263선을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수급 주체별로 기관은 2,3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4,355억가량 매도, 베이시스는 0.7포인트 수준으로 전일 장중 대비 기준 약화가 좀 되었고요. 프로그램은 차익이 2,300억가량 매도, 비차익에서는 870억가량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총 3,150억 원 순매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저번 만기 이후부터 상대적으로 좀 완만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뚜렷한 매수 주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수는 지난 6일 이후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베이시스 역시 말씀하신 대로 한풀 꺾인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향후 이제 지수 방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연초 이후 급격하게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시장 베이시스와 환율 추이에 따라서 앞으로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시장 베이시스부터 살펴보면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당장은 좀 베이시스가 급락할 가능성은 적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악화보다는 완만한 수준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수일에 걸쳐서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고 베이시스 장세가 나타났던 가장 큰 원인이 외국인들의 9천여 계약 이상의 대규모 순매수가 3번이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이 9천여 계약 이상의 들어왔던 선물을 다시 순매도할 당위성이 있는 이유가 있느냐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시장에 그런 모습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환율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외국인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된 시기가 대체로 1월 중반부 이후였는데 그 기간 환율 추이를 보면 1100원, 1140원부터 1120원까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24원대에 형성되고 있는 현재 환율 수준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거두고 가기에도 다소 애매한 국면이라는 것이죠. 좀 마지막으로 좀 종합을 좀 해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다소 약해지고 베이시스가 고점을 찍고 좀 하향하는 쪽에 지금 추세를 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와 환율 수준으로 볼 때 외국인 자금이 한꺼번에 이탈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3월 만기 이전에 수일에 걸쳐서 완만하게 출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시에는 그것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익 잔고 부담을 좀 서서히 덜어간다면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싶기도 한데 외국인들의 요즘에 대거 비차익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개별 주식 사는 것에 더 관심도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만약 사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을 좀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제 그 1600대에서 이제 2000선까지 올라올 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이제 뭐 업종 이렇게 특별히 가리지 않고 대형주 위주로 이제 지수를 끌어올린 반면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2000선 이후부터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여태까지 큰 상승을 보였던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위주로 고른 업종들을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런 개별주 위주로 그렇게 매수가 이어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선물 쪽 오늘 베이시스 조금 떨어져도 외국인들 급격한 이탈 가능성은 환율까지 감안해서 낮다는 의견까지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한맥투자증권 변지환 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0선 중심 등락 2000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0 위주로 해서 계속 변동성을 크게 줄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습이 2000선을 지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0선이 저항이 되는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더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향후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1월 달에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동안 기관들은 많은 매도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매수 여력이 오히려 많은 편인데요. 이 기관들이 다시 저가 매수에 나선다면은 지수는 2000포인트 위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 공세를 편다면은 주가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은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거래 자체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의 변동성도 상당히 축소된 상태고요. 또한 거기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권 테마나 정책 관련 테마에 대해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께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당장은 현재로서는 뭐 개인 위주의 종목보다는 기관 외국인 위주의 종목을 매수하는 편이 차후를 위해서라도 낫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 좀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수급이 양호한 종목. 특별히 오늘 웅진에너지는 OCI보다 200일선 먼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또 게임주 가운데 하나는 삼성전자 PMS 소식이 역시 장중에 상한가 쳤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컴투스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한 인수설이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중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결국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빠지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주가의 하락이 컸었고 또 뭔가 좀 손바꿈을 줄 만한 모멘텀이 필요했던 게 사실인데 사실 무근이건 어쨌건 간에 물려있던 투자자들은 오늘 정리를 하는 기회로 삼은 것 같고요. 또 신규적으로 매수에 가담한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이 260만 주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의 주가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주는 요소로 작용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따라붙으시는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조정 시에 전 저점 근처라면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웅진에너지 진행이 좋았죠. 태양광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역시 고유가 때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태양광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또 LED 조명이라든지 또 풍력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계속 예상되는 만큼 계속 이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웅진에너지는 거기에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의 상승 흐름을 보면은 좀 단순히 그냥 상승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매수 주체가 강력하게 유입되면서 약간의 급등 형태로 타고 가기 때문에 뭔가 에너지만 있으면은 아니면 모멘텀만 있으면 좀 탄력을 빨리 받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주식이 저런 주식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따라붙는 매수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경우라면 오늘 이제 서서히 과매수 영역으로 진입을 하니까 오늘 종가나 아니면 내일쯤 정도에서 차익 실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삼성전기인데요. 이번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실적 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역시 삼성전기 또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고가가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많이 오른 만큼 부담스러운 위치니까 나중에 조정을 주면은 공략을 한다든지 그렇게 접근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기는 실적도 좋으니까 오늘 내일 팔 종목은 아니겠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핫 종목이긴 하지만은 현재로서는 우선은 따라가기보다는 가지고 계신 경우에 차익 실현을 한다든지 이렇게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렇다면 BW 저가 발행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한 안철수 연구소의 현재 주가 흐름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외 콜드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강용석 의원이 횡령 배임 혐의로 안철수 씨를 고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오전 한때 조정을 좀 받으려는 조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사실 무근을 밝혔고요. 또 실제로 주가의 진행도 보시면은 주가가 약세를 많이 타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별로 크게 나빠진 게 없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과 또 수급 주체들, 즉 매수 주체들이 지금은 동요하지 않고 주식을 내라 팔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상황은 단순히 그냥 지나간 해프닝 정도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횡령 배임 혐의가 사실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던지는 형태로 간다면 오늘 상황이 기든 아니든 간에 주가는 많이 빠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안 빠진 형태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종목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1월 3일 날부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쭉 했었습니다. 30%까지 하락을 했었고 거기에서 주가가 바닥을 짚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적인 조정과 그다음에 기간적인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보수적인 투자자한테는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매수 타이밍으로서도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정책 관련주가 고점을 찍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는 기존의 추세가 워낙 강한 상태이고요. 사실상 중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1월 2일 날이 고점을 찍고 연속으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탄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연속적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 번 더 올라온 다음에 거기서 고점 경신이 안 나오고 빠지는 형태를 취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만큼 단기 대응을 잘 하시고 공격적인 대응을 하시는 경우에는 한번 노림수를 가져볼 만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악재에도 지금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황이 괜찮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10만 원, 저번에 저점 찍었던 10만 원을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간다면은 이럴 때는 일단은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절매보다는 그때는 반등 줄 때 위험 관리를 좀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S오일도 이제 고유가에 불구하고도 조정을 좀 받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고유가라는 부분이 득이 되긴 하지만은 사실은 고유가가 지속되게 되면은 정제 많이 증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소비 자체가 축소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국은 이런 석유 정제 업체들도 계속 호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경계심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뭐 지금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조정이 많이 나오면은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단기 정도는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전력이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계속 타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근 몇 달 동안은 오름세를 탔습니다만은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도 더 훨씬 악화되는 상황이고 어닝 쇼크 수준까지 나온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가 연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중기 추세를 좀 꺾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제 판단에는 단기적인 흐름만 보시고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을 짜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은 잘 갑니다만 코스피는 2,000포인트만 겨우 유지 중이나 하락하고 있지요. 마감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늘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현 대리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어제 선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는데 그리스 긴축안 의회 통과, 사실 뉴욕은 그래도 조금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밤에 드디어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 열리는데 2차 구제 금융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변수 좀 챙겨주세요. 네, 일단 유로존 이슈부터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15일 유로존 재무장관 긴급 회의 자체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최종 확정 여부 자체가 이쪽에서 바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그리스의 경우 4월 총선을 앞두고 노동부 총파업이 진행되는 듯 안팎으로 내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에 관한 사항 자체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아무래도 구제금융 프로그램 확정 여부 자체가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투자 체크 포인트라고 한번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과 더불어서 동일날 유로존 4분기 GDP 자체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대비해서 0.4% 정도 감소를 하면서 2년 만에 마이너스 전환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이 좀 어찌 보면 유럽 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와 대비되는 측면에서 이제 미국 쪽 한번 살펴보시면 미국 쪽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런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일 이제 1월 산업 생산과 2월 뉴욕주 제조업 지수와 더불어서 그 다음 16일에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와 1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죠. 중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그동안의 장밋빛 전망 자체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자체가 미국 경기 지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중국 쪽 한번 보시면 14일에서 16일 시진핑 중국 국가 부주석의 미국 방문 자체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이제 무역 분쟁에 관한 논의라든지 또는 위안화 환율 문제 등 이런 논의 자체가 광범위하게 나오면서 어떤 정치적 코멘트 자체가 쏟아질 것인지 여부 자체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로서 체크 포인트는 15일 2012 세계 태양 에너지 엑스포
가 개최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15일에서 17일 일산 킨텍스에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25개국 500개 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 전시회입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관련 산업 태양광 업체들 주가 동향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일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뭐 저축은행 예금자 구제법이라든지 또는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 등 아주 시장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이 되는 그런 여부 뜨거운 감자를 건드리니만큼 관련 산업부 변화 양상이라든지 아무래도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천선 안착을 위한 안가님, 계속해서 지금 시장 흐름 보면 그게 느껴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금 지지부진한 기간 조정이 불가피하다면은 이렇게 업종 순환이 도는 상황에서 네. 짧게 트레이딩을 싹 하고 수익을 먹고 빠지는 것이 나은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업종으로 이 순환매 사이클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마감 전략으로 세워주세요. 네. 지금 현재 이천선 을 가운데 두고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시속 게임 양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서 지난주 이제 옵션 만기 부담을 견뎌냈지만 2천선 돌파했다는 심리적 저항과 이에 따른 경계 매물 부담이 계속해서 따를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수급상 이제 국내 증시를 꾸준히 우상향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외인의 수급 유인이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유입됨에 따라 아무래도 차익 매물 부담에 따른 낙폭 자체는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로 인해서 보합권 사이에서 2천선을 가운데 두고 등락이 엎치락뒤치락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번 주도 한번 정리해드리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만 이제 그 최근 주가 상승 과정의 주요 원인으로 일컬어지는 미국과 유로존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과 제로금리 연장에 따른 유동성 확대, 그리고 미국 경기 지표의 호전을 등에 업고 들어오는 외인과 프로그램 수급 요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어찌 보면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시장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가장 강하게 시장 수급 주체로서 강하게 시장을 들어 올리고 있는 외인의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지금 어찌 보면 이번 주도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좀 한 가지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외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원화 절상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세는 좀 다소 둔화되긴 하였지만 외인의 수급 요인과 더불어서 환율의 흐름 또한 또 관심 있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두드러지는 흐름으로 앞서도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요. 미국과 유로존의 경기 다이버전스가 좀 눈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GDP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쪽 실적 경기지표 개선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여부, 바로 이런 측면이 현재 이제 미국과 유럽 쪽 경기지표에 어찌 보면 시장은 눈가기가 쏠려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파악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전략으로 들어가서 2천선 전후에서는 매매 공방 속에서 한두 차례 정도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확률 자체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조하였던 중소형주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업종과 종목별 순환매가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다는 측면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는 중소형주도 봐야 할 때다. 이미 상승은 일부 종목 시작을 한 것도 같은데요.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이 중소형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 이제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바닥권 턴어라운드가 지금 가능한 업종과 그리고 종목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리기에 앞서 태양광, 그리고 해운, 건설, 조선, 위대기 업종은 어찌 보면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작년 연말 어찌 보면 속된 말로 죽어나간다고 눈초리 받고 시장에서 문매를 맞고 있던 그런 불황 업종들입니다. 네. 예, 네. 지수 2천선을 넘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불황 업종들에게까지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아무래도 강하게 빠르게 순환매가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중 저는 한번 건설업종 자체에 주목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및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서민 경제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설업종의 반란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건설업종 중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중소형주 중에서 경남 기업,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워크아웃 들어갔던 기업 아닌가? 지금 이제 졸업은 했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 동사의 경우 작년 5월경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기업으로서 어찌 보면 추천으로서 다소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내막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당히 눈에 두드러지는 측면이 몇 가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건설업의 구조적인 악재로 지난 수년간 건설업의 발목을 쥐고 있는 부분이 자체 사업과 바로 PF 비중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런 네. 부분에서 어찌 보면 건설업이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 이런 PF 부담에서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2009년 워크아웃 당시 이제 재무 개선 약정을 맺어 놓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PF 자체를 줄이기로 하였습니다. 그 약속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95% 이상의 PF 자체를 다 매각을 하였고요. 바로 그러한 측면이 작년 워크아웃의 조기 졸업을 이끌게 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이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네. 바로 두 번째, 이를 반영하듯 작년 말 신용평가서에서 이제 레포트가 주로 나왔는데요. 바로 신용등급 전망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말에 나왔으니까 향후 6개월 이내에 신용등급 전망을 상승할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시점이 올해 3월에서 4월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측면을 반영하듯 한번 차트를 보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 지금 80% 이상 지금 상승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부담이 있다. 그래서 2000선 시속 게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도중에 눌림매이 들어오면 좀 들어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전략으로 들어가서 지금 제가 이쪽으로 표시해드린 지금 21선 눌림, 11선 눌림, 지금 만원선 언저리에선 한번 좀 담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이제 개파락 나오기 이전 가격대인 12,000원선, 그리고 손절가 자체는 제가 짧게 잡고 있는데 21선 원저리로 지금 보이고 있는 9,300원 선으로 좀 짧게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상당한 수익 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턴어라운드 건설, 중소기업, 경남기업이 오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 포트 보면서 AS 한번 받아볼까요? 자, 기존의 박창윤 대리님 포트입니다. SK네트워크스와 코덱스 인버스가 각 20%씩 실려 있었었는데요. 자, 코덱스 인버스는 2,000포인트 말씀하신 다음날 가는 바람에 조금 해지의 의미가 퇴색된 것도 사실입니다. SK네트워크스 수급은 지금 변화가 없는지 체크해 주시죠. 모두 보유 의견이신데. 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현재 11선과 21선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상 한번 짚어드리면 수급상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라고 짚어드렸던 외인의 수급 유인 자체가 잠시 금주 들어서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이 파통을 지금 기관이 이어받아서 기관 쪽에서 수급 요인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보유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신규로 편입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눌림 매입 관점에서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주 전략적으로 가져갔던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 지금 매입가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2000선 시속 게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숨고르기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방 해지 차원과 방향성 탐색 차원에서 코덱스 인버스도 전략적으로 한번 계속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버스는 굉장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정말 해지 개념으로 포트에 넣고 계시죠. 이제 완성된 박창윤 대리님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덱스 인버스 외에 SK네트워크스 기존 종목에 오늘 경남기업이 20%로 추가됐습니다. 현금은 자연스럽게 40%로 줄어들게 되겠죠. 종목 3개 60%이니까요. 자, 경남기업이 1년 이상 예상보다 더 빨리 워크아웃 졸업한 기업이고요. 중소건설사 가운데서도 PF 위기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최근 차트 보시면 놀랄 정도로 많이 올라왔는데 눌림 매입에 12,000원 목표가,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따라 매매 보셔도 좋을 듯하네요.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마감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1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겠습니다. 코스피는 2,000은 지키겠는데 소폭 하락하면서 끝날 수도 있겠군요. 코스닥 종가도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